우리 전형 다르게 썼잖아. 지금 이과는 정시 잘 쳐. 아이고. 아니 그럼 돈 많이 아니 벌. 그거 있잖아. 그 에스테 의장 교수님이랑 많은 학생들이 화, 연구하는 의사. 생, 공 이게 막 뭐 줄임말이잖아요. 생명공학과. 이게 화학, 생명공학과. 생명 쌤도 화생이에요. 아니요? 지금 과학과잖아. 공학과 이렇게 가면 네. 여기서 그 이 단어의 강세가 어디 있을까요? 스트레스. 과학, 생명, 공학이죠 당연히. 이게 되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이게 이거서 강세가 여기 있다는 걸 몰라요. 수학이잖아. 아 산업에 쓰는 거. 예, 공대 가면 화학 배울까요? 아니요. 안 해요. 수학을 배워. 생명할까요? 산업을 배우지. 안 해요. 수학을 배워. 물론 기초적인 건 하죠. 하는데 이건 공학과니까는 내추럴 사이언스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엔지니어링에 있는 거예요? 예, 엔지니어링을 배우는데요. 그럼 엔지니어링의 핵심은 화학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엔지니어링의 핵심은 수학. 수학이에요, 수학. 그래 수영이잖아. 수학이에요. 수영 할 거. 수영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공학과에 가면 아래니 안 하면 괜찮아. 예, 이게 뭐 재료공학과건 무슨 공학과건 저희는 아들이 알아. 이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예요? 그게 공업 수학이라는 과목이거든요. 와 무조건. 공업 수학이 1, 2, 3가 있어요. 상용돼서.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안에 소위 우리가 아는 그 수학 과목 있죠. 그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과 애들이 4년에 걸쳐 배우는 걸 3학기에 배우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수학과 애들이 4년에 걸쳐서 촘촘히 배우는 걸 3학기 동안에 날림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양이 미친 듯이 많아요. 이거를 공대 애들이 뭐라고 그러면 공수라고 배워요. 공수라고 하거든요. 공수 1, 2, 3. 여기에 소위 얘기하는 뭐 미적분, 그다음에 선형대수, 뭐 기하 분석, 벡터기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하고 나야 이 공학도가 되는 거예요. 공학도는 이걸 하는 공학도예요. 화학을 하는 거 아니고 생명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업 수학이 뭘 하기 위한 학문이다? 수학을 하기 위해. 아이, 그럼 수학과 가야죠. 멀기 위한. 예, to make money예요. 아 들어야겠다. 이게 공업 수학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인풋이 있으면 이 프로세스를 해서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엔지니어링에서는 아웃풋이 무조건 뭐예요? 돈. 머니예요, 머니. 프로세스. 그럼 이 프로세스는 뭐냐? 인풋을 어떻게 하면 돈으로 만드느냐를 배우는 게 이 공학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 프로세스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돈이에요, 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요. 인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돈. 돈을 벌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 돈이 필요하죠. 비용 절감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신기술 개발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신기술 개발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은 전 지구에 몇 명 없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의 이 돈을 버는 방식은 비용 절감이에요. 이걸 수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 절감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비용의 가장 큰 요소가 뭐예요? 인건비요. 인건비. 그래서 선진국의 많은 공장들이 어디로 가요? 저개발 국가로 가죠. 뭘 줄이기 위해서인 거예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공장을 선진국에 유지할 때 장점이 있어요, 없어요? 선진국에 유지할 때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선진국에는 더 효율적인 인력 수급이 가능할 테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더 효율적인 인력을 수급하면 거기서부터 오는 생산성 향상도 있겠죠. 그런데 선진국에서 인력을 수급하면 최대 단점이 뭐예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 이 공장을 저개발 국가로 옮겼을 땐 인건비가 싸지죠. 하지만 뭐가 떨어질 수 있어요?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럼 둘 중에 뭐가 득일까요? 적당하게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적당히가 아니라고요. 그건요?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테크닉이 공학이라고요. 그러면 저런 것도 다 계산해. 네, 저런 건 다 계산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오리씨.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컴퓨터 저는 근데 이걸 계산하는 걸 배우는 걸 3년 동안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땅값. 왜냐면 각 나라마다 공장 지어야 되는데 땅값 다르죠. 그 다음에 임대료. 왜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금리라고 하죠. 자, 어느 나라건 공장 지으려면 그 은행에서 돈 빌려야 되죠. 근데 나라마다 금리가 다르죠. 나라마다 세금 혜택이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예를 들면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들도 나라마다, 여러분 전기세 우습게 보시는데 이거 뭐냐면 삼성전자가 1년에 쓰는 전기가 수천억이에요. 예, 수천억, 1년에 쓰는 전기가 수천억씩 써요, 전기를. 삼성 반도체에서 쓰는 게. 그러니까 전기세, 수도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런 게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다르죠. 그럼 어디는 이게 좋고 어디는 저게 좋고 막 유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계산을 해서 비용을 최적으로 만들어주는 테크닉을 배우는 게 공업수학이에요. 진짜요? 네. 그러면 공대에 가는 사람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여기에 뭘 넣느냐? 화학을 넣을 뿐인 거예요. 생명을 넣을 뿐인 거예요. 화학을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어요. 생명을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아무거나 넣는 거예요. 여기에 기계를 넣으면 기계공학과고요. 여기에 전기를 넣으면 전기공학과고요. 재료를 넣으면 재료공학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공대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배우는 거냐면 생물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화학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사장님이 좋아하는 기술을 배우는 곳이에요. 비용을 절감하면 내가 좋아야 사장님이 좋아요? 사장님. 그걸 배우는 곳이 공대예요. 그러니까 공대를 가려고 하면 내가 뭐를 배운다가 아니고요. 내가 사장님의 비위를 맞추어 사장님이 좋아할 만한 기술을 배우러 가야지 하는 게 공대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이걸 전혀 모르고서 돈을 벌 수는 없죠. 그건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걸 하나 모르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기본적으로는 배우죠. 뭐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머니. 사장님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사장님이 만약에 내가 사장이다. 그럼 내가 좋은 거죠. 근데 내가 다른 회사에 들어간다? 내 기술을 다른 사장님을 위해 쓰는 거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사실 내 사장님을 즐겁게 해서 내가 월급을 많이 받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많을걸요? 그런 사람은 공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공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쁜 길이 아니고요. 나쁜 길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뭐 삼성에 들어갔어. 삼성 미래전략실에 들어갔어. 그럼 연봉 얼마야? 30억 정도 되거든요. 예, 미래전략실 들어가면 연봉이 한 30억 정도 돼요. 물론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런데 들어가면 이제 귀족 되는 거죠. 예, 뭐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이재용 되게 기쁘게 해주면 연봉 30억씩 받고 스톡옵션으로 100억 나와요. 예, 정말이에요. 그것도 삶의 한 방법이죠. 대신 그 사장님의 요구가 정당한 것만 있겠냐는 거예요. 재영이 형이 보내줬어. 아, 진짜로요? 재영이 형 착해. 아, 정말로요? 이재용과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 중에 정현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알아요? 원래 비서예요? 정현호는 치면 나와요. 치면 나와요. 이재용 대신 죄 뒤집어 쓰고 이제 감옥이었던 사람이라. 그 정현호라고 치면 인터넷에는 다 나와요. 진짜요? 예, 정현호라고 치면 다 나와. 정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연대인가 고대 나왔거든요. 연대 경영학과인가 나왔어요. 고대 경영학과인가? 네. 그럼 기본적으로 뭐 똘똘한 인물이죠. 네. 그럼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인물을 삼성은 딱 미리 대학 다닐 때부터 컨택을 해서 그렇게 포섭할 만한 인물을 딱 골라요. 삼성 같은 데는. 골라요. 네. 내가 이거 잘할까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잘할까요? 봤어요. 쌤이 삼성한테 전화를 받아봐서 그래요. 와. 삼성한테 전화를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건데 그러면 삼성은 그런 식으로 똘똘한 애들을 학생 때부터 관리를 해요. 그럼 걔를 딱 뽑은 다음에 그래서 그 정현호는 그 삼성 장학금으로 하버드에 유학을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하버드 박사학위가 있거든요. 네. 그런 다음 이재용을 하버드로 유학시킨 거예요. 외국 대학은 입학 조건이 까다로워요. 돈만 있으면 가요. 정말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용은 하버드 학위가 있어요. 그럼 하버드 학위를 어떻게 땄느냐? 정윤호랑 합숙을 시키는 거예요. 정윤호랑 합숙을 시킨다고. 그럼 정윤호가 정윤호가 그 과정을 밟았잖아요. 그러면 무슨 과정에 무슨 공부가 나오고 무슨 과제가 나오고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정윤호가 대신 다 해주는 거예요. 합숙을 하면서. 그래서 그 이재용 씨는 하버드 학위가 있어요.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입니다. 즉 돈이 너무 많으면 공부를 잘할 필요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정현호는 삼성 미래전략실에 가장 중요한 직위를 갖고 예전 삼성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전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죠. 박근혜 정부 때. 엄청난 범죄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무지막지한 수백조에 해당하는 전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친 게 이재용인데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 갔다 온 게 정현호예요. 왜냐하면 측근이니까요. 그래서 정현호는 지금 또 다시 귀족으로 살고 있겠죠. 여기서 감옥 한 1, 2년 갔다 오고 연봉 100억 받겠다. 그럼 그것도 방법이죠, 인생에서. 그것도 방법이죠. 네. 그것도 방법이죠. 적당히 골똘해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삼성이 관리하는 인맥 중에는 판검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서울대나 연고대 법대에 똑똑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학생 때부터 계속 용돈을 줘요.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큰 돈은 삼성에게 큰 돈은 아니지만 학생에게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은 큰 돈이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받으면서 졸업도 하고 판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판검사가 되는 순간 이 용돈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매달. 그러면 공무원에게 용돈 700만 원은 너무너무 큰 돈이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1년, 2년, 3년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뇌물 아니에요? 그렇게 위험한 말 쓰지 마세요. 네, 나는 그런 말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 말까지는 안 했어요. 어쨌건. 네.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거 맞는데 나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알겠어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에 검사 몇 명 있어요? 200명, 200명? 네, 판사도 200명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돼요. 판검사 다 해봐 2,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판검사를 삼성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삼성과 관련된 소송이 벌어질 때 판검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삼성. 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죠. 예, 왜냐면 판검사니까요. 원칙은 삼성의 법. 하니까요. 그러면 이걸 내가 왜 하느냐? 내가 이 전화를 받아봐서 알아요. 뭐 어떻게 전화왔어요? 내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야 되겠다. 왜냐면 유학을 가려고.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대도 않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뽀로록 받더니 누구세요? 그러니까 정일원 씨 무슨 내 이름을 알아.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게 삼성화학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 주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삼성화학에 이게 그 군대 대신 갈 수 있는 병역 특례 자리가 생겼는데 여기 오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래서 면접 한번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삼성 면접 보기로 이제 부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의 면접을 보려면 이제 무슨 수능 같은 삼성이 내는 시험 문제가 있거든요. 무슨 작성 시험 이런 게 있어요. IQ 테스트 같은 거. 그거 그냥 보라니까 보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날 대전에 있는 삼성화학의 면접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의 연락처를 알았을까요? 삼성은 서울대 예를 들면 화학과의 모든 졸업생들의 연락처를 다 알아요. 왜냐면 그 선배들의 대부분이 삼성화학에 근무하고 있을 테니까요. 화학과만 예를 들자면. 그 졸업생 명부에서 연락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해에 누가 졸업한다 만다 그리고 얘가 어떤 업적을 갖고 있다 얘가 GPA가 얼마나 다 알아요. 전부 다 알아.
왜냐면 판검사까지 관리하는 애들인데 그걸 모를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삼성 같은 데는 공채가 존재하지 않아요. 공채 뭐예요? 공채. 공개 채용. 공개 채용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삼성 같은 대기업은 이미 전국을 조사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미리 뽑아놔요. 뽑아놓고 걔를 관리를 잘해서 걔를 들이는 거지. 삼성 공개 채용이 형식적으로 있긴 없어요. 있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그거 다 소모품이에요. 공개 채용으로 들어온 애들은 다 소모품이에요. 그냥 와서 복사시키고 이런 일 시키는 거예요. 진짜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미리 다 뽑아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만약에 대기업에 입사할 생각이 있다? 여러분들이 공개 채용으로 어디에 원서 쓰잖아요? 병신이에요, 이건. 병신인 거예요. 공개 채용으로 원서 쓰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전화를 받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전화를 받고 거기서 그 뭐냐면은 면접 날짜를 부킹하는 순간 그냥 합격이에요. 그냥 합격이에요. 왜냐면 걔들이 이미 뽑아 놓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삼성 화학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왜 사장님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려고 공부했나? 아니 나는 르샤틀리의 원리를 공부한 이유가 내가 들어갈 회사의 사장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배운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면접 보는 그 당일날 전화가 오길래 정인호인데요. 저 군대 갈 거예요? 그거 불 끌었어요 그냥. 그러면 삼성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후보자. 아닙니다. 다른 삼성이 난리가 납니다. 왠지 아세요? 비상이 걸립니다. 왠지 아세요? 나랑 접촉했던 인사 담당관 있죠. 걔는 나를 뽑아오는 게 걔의 업무고 프로젝트인 거예요. 근데 내가 갑자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업무에 성공한 거 실패한 거예요. 얘는 그 다음 승진 누락이에요. 그러면 이에 담당자 위에 대리 있겠죠? 위에 과장 있겠죠? 부장 있겠죠? 그 다음 승진해서 다 누락이에요. 그냥 나는 삼성 가기 싫어요로 안 가는 건데 그쪽 인사 라인은 다 승진 고가에서 누락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물론 그 어린 나이에 난 그걸 알았다 몰랐다? 난 몰랐죠. 그때 내가 그때 뭐 20 되어서 이럴 때인데 뭐 그런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는 걸 모르죠. 그냥 나는 가기 싫어서 난 그냥 군대 갈 거예요. 그냥 끊었어 그냥. 나 군대 갈래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는데 군대를 간다고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사기업 가서 사장님 좋은 일 하는 것보단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게 나는 더 자랑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내가 국립대를 졸업한 이유이기도 하고. 네. 네. 난 그랬어요. 난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난 그래서 안 가요. 끊고 가만히 있으니까 갑자기 과장 전화 오고요. 부장 전화까지 와요. 거기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난 안 간다 하고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삼성의 블랙리스트로 찍혀 있어요. 그 이후에 나는 삼성에 지원해도 삼성엔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회사의 블랙리스트가 돼요. 절대 그 이후에는 어떤 오퍼를 해도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그 어린 나이에 난 그걸 몰랐죠. 그리고 나는 그걸로 군대를 가서 해군사관학교에서 화학과 교수로 근무를 했었죠. 그래서 삼성 가는 대신에 해군사관학교에서 교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에서 화학과 교수로 4년간 근무를 했었죠. 응? 네, 3년 근무했었는데 3년 근무하면 되는데 내 개인 사정으로 1년 더 연장해서 근무했었어요. 네, 뭐 그건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 해군사관학교 근처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내가 거기서 결혼도 하고 교수 생활했었죠. 그래서 이걸 알면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기업에 입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뭐 하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논문 잘 쓰고 박사학위 계속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커리어가 쌓이면 그쪽에서 바라봐요. 그리고 이때 드디어 무를 익었을 때 여러분의 논문이 충분히 퀄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업적이 충분히 쌓이면 저쪽에서 미리 연락 오는 거예요. 그렇게 회사를 가는 거지.
아이고 내가 졸업할 때가 됐는데 뭐 이걸로 원서를 챙겨가지고 회사에 지원해야지. 그럼 좆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충분히 무르익게 되면 저쪽에서는 이미 나를 뽑아놓고 컨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다? 연봉 협상을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더 주세요. 줍니다. 왠지 아세요? 그 1,000만 원에 그쪽 인사 라인에 그 이후 승진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1,000만 원쯤은 쉽게 올라갑니다. 네, 그 뽑는 사람들도 다 컨택해서 예. 그러니까 그쪽 보고 라인에 그 인사 라인에 다 결제 올라가고 계획 다 세워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번 퉁치잖아요. 이게 약간 뻗팅기잖아요. 다 들어줍니다. 뭐까지 가능하냐면 내가 만약에 미국에 유학 중이야. 그러면 면접 보러 한국에 와야 되잖아. 그럼 퍼스트 클래스 끊어주세요 하면 끊어줘. 진짜예요. 들은 얘기예요 이건. 들은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동기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심지어 뭐까지 되냐면 부인이 현재 임신 중이다. 그래서 나 혼자 올 수 없기 때문에 부인이랑 같이 와야 하기 때문에 퍼스트 클래스 2장 끊어줍니다. 그 정도 다 끊어줍니다.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기업은 원서 써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네, 왜냐하면 그런 세상에 있어 본 적이 없을 테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선택받으려 들어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게 아니면 회사가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해야죠. 내가 내 일을 하거나 뭔가 다른 길을 선택해. 아니면 공부를 계속하거나 학교에 남거나 무슨 말 알겠죠? 아니면 뭐 판검사가 되거나 뭐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거나. 장사도 좋아요. 식당을 한다거나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레시피를 개발해서 식당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하튼 그렇다. 민재야 너무 우울해요? 이런 곳인지 몰랐죠? 이런 곳인지 몰랐죠? 물론 전혀 안 배우진 않습니다. 약간씩 배웁니다. 삶이 너무 쉽지가 않아. 당연하죠. 무슨 뭐 세상 쉬운 삶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진짜 무서워요. 세상에 진짜 무서운 곳이에요. 자, 보자. 여러분들 미래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내 제자 중에 진짜 실력 좋은 애가 있거든요. 내 제자 중에 너무 잘해서 그 일반계 고등학교 나온 애인데 나한테 이제 3년 이상 훈련을 받은 애가 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인데 그래서 과학고를 일부러 안 간 애예요. 내신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걔는 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화학경시대회를 매년 쳤어요.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인데 화학경시대회가 은상 성적이 있어요. 고1부 은상, 고2부 은상.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인데. 그럼 그런 애들은 서울대에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걔는 서울대 화학과를 갔어요. 날 너무 좋아해가지고 서울대 화학과까지 간 거예요. 서울대 화학과에서 박사학위까지 했어요. 박사학위 하는 동안 사이언스 네이처에 논문도 쓰고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진짜 삼성은 무서운 곳이야. 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내가 서울에서 이 근무를 할 때 나와 같이 근무를 하던 후배가 있었거든요. 나는 95학번이고 얘는 96학번이에요. 근데 얘는 이게 서울대에서 박사까지 한 애예요. 나는 석사까지만 하고 얘는 박사까지 한 애인데 후배인데 얘는 학교에 미련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나랑 같이 그냥 강사하다가 그때 이제 같이 가르치던 애가 석일이라는 애인데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는 같이 강사 일을 해서 뭐 돈 잘 벌었죠. 돈 잘 벌다가 얘는 다시 학교로 왔어요. 이게 뭐냐면 약간 학교에 미련이 남아서.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서울대 김빈내리 교수라고 있어요. 얘기해줬죠? 이 녀석은 후배는 뭘 전공한 애냐면 전기화학을 전공한 애예요. 전기화학을 전공해서 생명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김빈대리 교수 밑에서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연구교수 비슷하게 근무하다가 계약 종료가 된 거예요. 그 다음 갈 데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얘가 그 다음 어디로 갔냐면 다시 학원계로 오긴 좀 그랬는지 삼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서기리가 박사과정 때 네이처에 논문 쓰고 엄청 업적할 때 이 서기리에 대한 그 뭐냐면은 접촉 담당관이 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서기리한테 전화를 해서 서기라 선생님이야 오랜만이지 너 이번에 졸업하지 삼성에 자리인데 올래?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얘기를 듣고 옛날 선생님이 내가 존경하던 선생님이 전화 주셨으니까 하고 막 감지덕지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그럼 내가 이제 서길이 엄마가 그 대치동에서 아주 유명하신 원장님입니다. 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서길이 엄마가 저기 대치동 미래탐구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래갖고 대치미탐의 원장이셨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물러나셨는데 이 서길이 엄마가 나하고 굉장히 친해요. 왜냐면 나 때문에 서울대 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갖고 이 서길이 엄마가 나한테 뽀롱뽀롱 전화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 선생님 그 옛날에 누구누구 선생님 기억하시죠?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삼성에 오라고 스카우트 전화를 받았어요 하면서 그 서길이가 제시받았던 조건을 딱딱딱 듣는데 shut the fuck 완전 똥인 거예요. 똥. 연봉을 완전 후려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얘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 연봉이 3천인가? 미친 거지. 그러니까 그 얘는 하고 선생님 부르니까 간다 이거 딱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데선 사람 어떻게 뽑는지 내가 방금 얘기했죠. 중간에 얘 연봉 깎고 중간에 누가 먹는 거예요. 이 라인에서. 그러니까 그 딱 듣고 말도 안 돼. 어머님 서길이 정도 되면 유학 가서 미국 가면 미국에서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오퍼 진짜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조언을 다 해드렸죠. 그래가지고 아마 서길이는 그래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 진짜 삼성에 가려고 했었어요. 진짜로. 뭐냐면 이 똥 같은 돈 받고 삼성에 가서 개고생 할 뻔한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막아가지고 서길이는 지금 이제 미국에 갔고 아마 어디 교수 임용된다고 하던데. 뭐 하여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얘기 처음 듣죠.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게 이놈이 인사 담당관이 돼가지고 서길이한테 전화할지는 이걸 누가 그러니까 삼성은 뭐라 인간을 뒷조사하는데 얘가 어느 학원에 다녔는지도 조사한다니까요. 삼성은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이게 삼성이 무서운 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공대를 간다는 것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공대를 간다. 특히나 상위권 학생들에겐 이런 미래가 펼쳐질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이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상위권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겪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나한테 좀 물어봐요. 물어보면 나는 내 동기 중에 CEO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들을 거 아니에요. 들으니까 뭐라도 조그맣게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손잡지 말고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세요. 대학교를 못 가면 재수. 자, 그 다음 첫 번째. 요 부분 간단한 내용이니까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뭐하고도 관계가 있냐면 화학 평형. 그래서 나중에 원서 쓸 때 이과는 무슨 일 해요? 라고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100% 다 알지는 못해도 대강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과 이름 이상한 데 있잖아요. 과 이름 이상한데 그런데 해서 이게 뭔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원서 쓰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원서 쓰기 전에 궁금하면 나한테 한번 물어봐 줘요. 알겠죠? 네. 그러시죠? 자, 평형. 평형도 사실 이번 시험 범위 중에 하나죠. 그 평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 했었냐면 델타 GR. 자, 여기 R, 여기 줄임말이 뭘 줄임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리액션. 자, 그럼 이제 얘 한번 읊어볼게요. 자, R 무슨 뜻이라고요? 리액션. G는 깁스 에너지, 델타는 체인지. 자, 물어볼게요. 자, 읊어봅시다.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시작.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수식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요식. 이 식 앞에서 한번 본 적 있죠? 뭐 할 때? 네른스트 방정식 유도할 때 저 식을 한번 본 적 있죠? 자, 저 식도 역시 어떤 원리로부터 유도가 된 겁니다. 연력학 제2법칙으로부터 유도가 된 건데 유도 과정은 잠시 접어두고 받아들입시다. 알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됩니다. 자, 이때 여기에 이 동그라미 의미는 표준, 발음은 노트, R은 기체상수, T는 온도, 그 다음에 Q는 반응지수.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이 반응의 자발성 표현. 첫 번째 1. 그래서 정한 저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가 그래서 계산을 해 보았더니 음수다. 무슨 의미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발적이다. 뭐가 자발적이다? 정반응이 자발적이다. 알겠죠? 그러면 정반응이 자발적인 건 역반응은 어떻다는 얘기죠? 역반응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게 깁스 에너지 체인지가 음수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깁스 에너지 체인지가 양수다. 그럼 이건 정반응이 뭐하다는 얘기다? 정반응이 불가능하다. 동시에 무슨 반응이 자발적이다? 역반응이 자발적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어떤 온도가 있을 거고 구해놓은 반응 지수가 있을 때 쇽쇽 놓고 계산을 한 결과가 음수일 때는 정반응이 잘 되는 거고 양수일 때는 역반응이 잘 되는 거고. 무슨 말 알겠죠? 항상 저런 식으로 의미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유진아 왜? 불가능하다는 게 비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일어나지 않는 비자발적이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비자발적인 외부 자극이 없을 때 일어나잖아. 현재 제시된 상황에서 비자발적이라는 말의 뜻은 impossible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on-spontaneous는 impossible이라는 뜻이에요. 불가능해. 그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여기서의 어떤 상태가 비자발적인 줄 알아요? 어떤 게 비자발적인 거예요? 비자발적인 거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혈당이 물에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방구를 붕 꼈어요. 붕 꼈더니 방구 분자가 이렇게 확산이 돼가지고 여러분 코 속으로 쏙쏙쏙 들어갔어요. 이건 자발적이 비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이 방귀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흥 했더니 그 방귀 기체 분자가 쏙 여러분 코 속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내 똥꼬로 쏙 들어왔어요. 이런 게 non-spontaneous예요. 알겠어요? 이게 non-spontaneous예요. 이런 게. 그러면 이 non-spontaneous가 impossible이란 말 알겠어요? non-spontaneous는 impossible이랑 동의어예요. 알겠죠?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non-spontaneous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물론 인간이 억지로 일을 하면 그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빠져나온 방귀 있죠? 그거를 이렇게 풍선에 모아요. 그런 다음에 나를 꽉 잡은 다음에 내 똥꼬에다가 이렇게 파이프를 찌르고 쑥 하면 다시 들어가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원래랑 같은 거예요? 원래랑 다른 거예요? 원래랑 다르게 외부에 누군가가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숨만 쉬었는데 코 속에 들어있던 방귀 분자가 다시 나와서 내 똥꼬 속으로 근데 기분이 이상해. 이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 방귀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들어오면 기분이 이상하겠죠. 왜요?
왜요? 기분이 왜 이상하지? 예? 아니 방귀는 나가야 정상인데 들어오면 기분이 이상하죠. 기분이 안 이상할까요? 이상하겠죠. 그래. 이상하죠. 그건 정상이 아니죠. 이상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자, 이거 알겠죠? 네. 그럼 이제 3. 평형 표현. 델타 G는 0. 그러면 평형이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게 0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Q가 뭐가 된다? K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하. K가 뭐죠? 평형상수. 평형상수.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최종적인 결과는 0은 델타 G 제로 더하기 RT 로그 K. 그래서 답을 쓰면 K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G 제로. 이게 바로 평행상수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자, 한 줄만 더 써볼게요. 여기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풀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5.2 평형에 대한 전기화학적 표현. 자, 네른스트 방정식을 한번 써볼까요? 이게 바로 네른스트 방정식이죠. 그러면 평형에서 어떻게 된다? 이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K가 됩니다. 어디서? 평형. 평형에서 뭐가 0이죠? 깁스 에너지가 0이죠. 그 전기화학에서는 전위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다시 쓰면 E 노트 0.05916 뉴 곱하기 로그 K가 되겠죠? 그래서 이 평형상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0에 뉴 E 나누기 0.0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깁스 에너지로 표현하면 평형상수가 이렇게 되고 전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실 건 뭐냐면 전기 에너지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 것, 바로 전위가 0인 것이죠. 것은 물질이 소모돼서가 아니라 전체 반응이 어디에 도달한 것이다?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배터리를 구성하는 물질이 사라져서 전위가 0이 되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화학 반응이 평형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때 더 이상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걸 전기화학 반응에 입각하여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죠? 그거부터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뭘 봐야 되죠? 엔트로피. 어제 했던 엔트로피 알겠죠? 그리고 또 뭐도 계속 봐야 되죠? 산연기. 산염기 알겠죠? 이번엔 산염기하고 전기화학이 줍니다. 알겠죠? 산염기 봐야 된다. 산염기 공부 안 하면 큰일 난다. 오케이? 됐다. 들어가세요.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마워요. 응?
으이치, 으이치.